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역사의 분기점을 가졌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제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97년의 대변동이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엄청 복잡한 혼돈 상태에 놓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97년의 역사적 대변동이 97 대선인데, 제가 많이 공부량이 부족하지만 제가 좀 연구를 했는데, 아마추어지만 97 대선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로운 것도 많고, 또 진짜 공부는 끝이 없구나,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내 생각이 틀린 고정관념도 참 많았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만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계파가 있죠. 항상 정치 조직뿐만이 아니라 조폭 조직도 있고 경찰 조직도 있고, 항상 어떤 조직이든 간에 계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렇고. 그런 계파에 어디 속하고, 또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계파에 속해서 어떤 처신을 어떤 처신을 할 건지, 그런 건 이제 자기 개인의 영역인데, 정치 조직에서의 계파 갈등이 상당히 동적이고 다이내믹하고 인간사의 묘미를 느끼게 합니다. 이 97년도에 신한국당에 계파가 있었는데, 주로 크게 대배를 하면은 두 개죠. 하나는 민주계고, 그 당시 대통령 YS에, 또 YS 정권 하에서 소외당한 민정계, 이 두 계파가 양대 산맥으로 있었는데, 97년도 신한국당 경선에서 오히려 민정계가 밀었던 이해창 후보가 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 경선에서 이겨서. 근데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 상황을,
YS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오히려 민주계가 더 훨씬 더 강했습니다. 세력이 민정계보다 광범위했고, 근데 오히려 민정계가 미는 정치 신인 이해창 후보한테 무너졌단 말이죠. 민주계가 제대로 단합도 못하고 지리멸렬해져서 상당히 흥미로운 정치적 현상인데, 물론 공부할 게 많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공부량이 많은 거 아니지만 좀 인상 깊게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굉장히 복잡한데 해석도 분분하고 여러 시각이 있어서, 중요한 이제 객관적인 사실은 민주계가 더 강했다는 거죠. 민정계보다. 민주계 대표적 후보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분은 최용 의원, 한 분은 김동영 의원. 최용 의원이 훨씬 더 세력이 강했죠. 민주산악회라는 외곽 조직도 있었고, 한국 정치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CIA 요원이 있습니다. 한국계 CIA 요원 제럴드 리라고. 이분이 관찰해 본 바론 97 대선에서 최영우 빼고는 노회한 DJ JP의 공세에 제대로 견딜 후보가 없다, 이렇게 딱 발표를 했어요. 책으로. 그 당시에 이 책이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한국계 미 CIA 의원의 시각이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했고, 또 결과적으로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선 결과도 그랬고요. 근데 최영우 의원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는데, 신한국당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려고 할 즈음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YS가 굉장히 결사 반대했다는 최영우 의원이 이제 경선 후보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결사 반대했다는 비사가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보내서 직접 설득도 하고, 또 직접 청와대를 불러서 설득도 하고,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줬다고 한 자료에 나오는데, 최영우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으니까 경선 후보로 나서지 말고 이제 백그라운드로 활약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그 당시 대통령 YS가 밝혔다는데,
이건 최영우 의원이 쓰는 게 결국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고뇌해가지고 쓰러졌다. 이런 설이 유력한데 아직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뭐 청와대에서 YS 대통령이 최영우 의원한테 보여줬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인재 경기도지사가 97년 신한국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처음엔 굉장히 낮았습니다. 10%도 안 됐어요. 아니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제 TV 토론하면서 이인재 경선 후보가 굉장히 다크호스로 떴는데 최영우 의원도 경선에 참여했으면 결과가 어땠을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죠. 단순히 뭐 97년 2, 3월에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이건 말이 안 돼. 그냥 못 나오게 하려는 거지. 어떤 객관적인 설득 논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최영우 의원을 당대표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경선에 나가지 않는 대신 최영우 의원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 다음 당대표가 누굴까요? 누구였을까요? 그분이죠. 경선에서 1등 하신 분. 이해창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데 경선 후보들이 그랬어요. 경선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올 거면 당대표 자리를 맡으면 안 된다. 경선 후보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이해창 의원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당대표 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당대표 다음 되면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싹 무시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건가 아니면 자기 말을 뒤집는 후한무치인가? 뭐 평가는 계속 나눠지니까 여러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근데 문제는 현직 대통령 YS가 굉장히 이해창 의원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사퇴 파동부터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근데도 이제 이 YS 정권의 지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창이 깨끗한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뭐 총선 때 영입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키워줬는데 근데 우여곡절해서 뭐 이해창 후보가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문제는 YS가 이해창을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선 구도에서 이해창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준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대표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경선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어떤 어드밴티지죠. 이해창 후보에게 있어서는. 당대표니까 판공비도 그 당시 97년대 많이 나왔고, 뭐, 조직에 있어서 권위도 있었고, 또 행사, 연설 기회가 많으니까 다른 경선 후보들보다 훨씬 유리했죠. 현직 대통령 YS가 그렇게 이해창 후보한테 그렇게 막 좀 끌려다닌 측면이 있는 이유가, 첫째는 이제 한보 그 당시 게이트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보 게이트로 이제 YS 정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급락했으니까. 이게 한 가지 이유가 되고, 또 뭐 이해창 후보랑 또 민정계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하면 탈당할 수도 있다 하면서 YS를 압박했고, 현직 대통령 YS로 압박했고, 또 92년도에 김영삼 후보의 대선 자금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왜 민주계가 그 당시 신한국당의 역학 구도에서 민주계가 훨씬 더 민정계보다 강했는데 왜 민정계가 미는 이해창 후보가 경선에서 이겼느냐. 왜 이겼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가 생각하는 게, 그 당시 대통령 차남의 존재, 김현철 씨, 여의도 김소장이라고 불렸던, 이분이 뭐 굉장히 뛰어난 뭐 정치 감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YS를 대통령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했다. 단순한 공신이 아니라 정치적 동지다, YS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이분이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통일민주당 시절부터. 그래서 선거 실무의 핵심을 이분이 맡았는데, 그래서 뭐 대통령 YS의 아버지의 신임을 얻었겠죠. 나름대로 뭐 연구소라든지 어떤 지식인 팀을 통해서 뭐 개혁 정책도 연구하고 개혁 플랜도 내놓고, 그래서 YS 정권 초기에는 굉장히 뭐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뭐 높이 평가하진 않지만, 근데 국가가 공조직이 있는데 당, 청와대, 행정부 막 또는 정부부, 당시 안기부죠, 이런 공적 조직 체계가 있는데 이분이 대통령 아들로서 비밀리에 뒤에서 정권을 행사하고 국정에서 핵심 역할을 음지에서 맡게 되니까 굉장히
국가 공조직 체계에 있어서 혼선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 결과는 다 아시는 거죠. 뭐 IMF 외환위기 오고 정권이 교체되고 근데 외국에도 뭐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또 그 아들이 대통령 된 세도 많거든요. 뭐 조지 부시 가문도 있고. 그러니까 공적인 권력을 줘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왔으면 뭐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었겠죠. 국정을 그냥 좀 비선 실세로서 이분이 아버지의 권위에 기대서 국정의 핵심에 참여했는데 국가 공조직에서 정책을 추구하면은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혼선이 오니까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레임덕이 확실히 걸리죠. 97년도부터는. 대통령 YS의 전략 목표는 민주계 신주류라고 불리는 김현철 씨 중심의 그 핵심 조직을 통해서 정권을 재창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보 사태로 이제 한보 게이트로 대통령 차남의 이 비공식적인 국정 개입으로 이제 이게 폭로가 되고 그래서 김현철 씨가 추락하니까 이제 대통령의 권위도 추락하는 거죠. 그 당시에 뭐 그냥 심리적으로 무기력해졌다는데 대통령 YS가 그래서 당내 최대 개파였던 민주계가 제대로 통합하지도 못하고 지리멸렬해져서 이해창 후보가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는 게 정설입니다. 뭐 이설도 많은데 박관영 국회의장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YS 정권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이분이 YS 정권 2년 차인가 그때 김현철 씨의 문제를 대통령한테
한테 직보를 했다가 잘렸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때 고쳐지지 못하고 김현철 씨가 총선에도 개입을 하고 하여튼 여의도 김 소장 팀이 국정을 장악하고 정치 공작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비극이었죠. 정상적인 국가 공조직의 사조직이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아무런 절차 없이 비밀리에 끼어들면 이런 역사적 비극이 생깁니다. 하여튼 1997년을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정치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우는 게 많습니다. 뭐 전쟁사에서도 공부하면 배우는 게 많죠. 정치사에서도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몇 년에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있었다고 막 전 언론이 난리를 쳤는데 상당 부분이 거짓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근데 진짜로 김현철 씨 사례와 같은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있었으니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어떤 연구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학을 좀 공부하는 초보로서 이런저런 넋두리를 한번 읊어봤습니다. 하여간에 제 생각은 97년도에 있어서 최영우 의원 빼고는 여당에서 제대로 DJ JP, 노회한 DJ JP에 맞설 후보는 없었다. 이게 제가 조금 공부한 결과입니다. 그걸 과연 정치구단인 YS는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선택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